A가 B보다 크다이고 B가 C보다 크다이면 A가 C보다 크다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회 A에는 극히 고수준의 행복을 향수하는 1억 명의 그룹 A가 살고 있다. 사회 B에는 사회 A의 다음과 같은 천만인의 그룹 B를 단지 첨가한 사회이다. B의 사람들은 그룹 A의 사람들에 비하면 수준이 뒤떨어지지만 그런데도 꽤 수준 높은 행복한 문화적 생활을 즐기고 있다. B의 사람들이 덧붙여진 것으로 원래의 A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 C는 사회 B의 멤버인 A, B 양 그룹의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한 사회이다. A의 사람들은 약간 생활 수준이 내려가고 B의 사람들은 꽤 수준이 올랐다. 결국 생활 수준의 평균치는 사회 B, C는 같아 사회 A가 제일 높다. 1. 사회 A와 B는 어느 쪽이 좋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사회 B와 C는 어느 쪽이 좋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사회 C와 A는 어느 쪽이 좋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직관적 판단을 타인에게 강요해도 어쩔 수 없지만 윤리학자의 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일치합니다. 첫째, A에 비해 B는 보다 좋은지 어떤지는 떠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A보다 B가 나쁘다고 하면 새롭게 덧붙여진 B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지만 B의 사람들은 꽤 고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둘째, B에 비해 C는 보다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도의 평균치가 같다면 불평등이 있는 것보다 평등한 편이 좋으니까. 게다가 A의 한 명을 잃는 부분보다 B의 한 명이 얻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B는 C보다 작다. 셋째, C와 A는 함께 평등한 사회이지만 생활 수준의 평균치는 A가 높습니다. 따라서 A가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C는 A보다 작다. 그런데 1과 2의 결과를 합하면 A가 C보다 작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3은 1 더하기 2와 모순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행복한 황홀 상태의 소수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말살하면 그만큼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극단적이라고 해도 그 계통의 불합리한 함축을 가진 해결법입니다. B는 C보다 작다를 부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면 다소의 불평등이 있는 편이 사회에 활기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영재교육과 같은 정책은 이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C는 A보다 작다를 부정합니다. 평균치가 다소 내려도 인구가 많은 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임의의 사람에 대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게 되는 편이 좋습니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와 B는 C보다 작다로부터 A는 C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추이율을 부정합니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수의 대소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종류의 사회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A와 C는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해도 B는 다른 종류의 분리형 사회이므로 A나 C와는 선악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 판단인가, 평균을 좋다고 하는 가치 판단인가를 통일해야 합니다. 두 개의 기준이 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6가지 방법의 해답 가운데 A와 C를 제외한 4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A, B, C형의 추이가 반복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나름대로 점차 인구가 증가해 극히 생활 수준이 낮은 사회 Z에 이를 것입니다. Z는 이미 100억 명의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C의 방침으로 가면 Z는 A보다 나쁘지 않게 되지만 분명하게 우선할 것입니다. C를 뽑아 이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생활 수준에 필요한 최저 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